해보겠습니다. NCR은 N개 가운데서 R개를 뽑는 건데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10C3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NCR은 NCM-R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R과 N-R의 둘이를 더했을 때 앞에 게 나오면 됩니다. 5C3은 5C2랑 같죠. 3이랑 2랑 더했을 때 5가 되니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5C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5C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입니다. 여기서 3은 약분돼 버리면 결국 같은 게 보이죠.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같이 됩니다. 그래서 NCR은 NCM-R과 같다. 요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NCR은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팩토리얼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5 팩토리얼은 5P5입니다. 5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5 팩토리얼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알죠? 3 팩토리얼은 뭘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자, NCR은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왜 이런지 한번 봅시다. (5C3을)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여기에서 제가 아래 위에다가 2 곱하기 1, 밑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5 팩토리얼이 되죠. 5P5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3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 부분은 2 팩토리얼이 되죠.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5 빼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NCR은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NCR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N 똑같죠. 그러면 이게 하나 커지고요. N 플러스 1 되고요. R이랑 R 플러스 1 하나 차이 나면 R 플러스 1이 됩니다. 10C3 더하기 10C4를 하면 10 똑같죠. 그래서 11로 하나 커지고요. 3, 4니까 두 중에서 큰 거 11C4가 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건데 그냥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건 한 가지죠. 그런데 NCR은 NCM-R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CN은 NCN-N 0이랑 똑같겠죠. 이것도 1로 칩니다. 자, 좀 이상하죠.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 도 한 가지로 치는 겁니다.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 그것도 한 가지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NCR은 NCM-R에 의해서 NCN은 NC0과 똑같고 그리고 1과 같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을 한번 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은 바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끊고 여기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NC는 N-M-1 2 곱하기 1이고요. N-1 컨비네이션 2는 N-1 M-2 여기 2 곱하기 1이고요.
그랬더니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 곱하기 1이랍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날아가고요.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겠죠. n제곱 날아가고요. 2 날아가고요.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7n 이꼴 0이 되고요. n으로 인수분해하면 n 값은 7이 되겠죠. 0은 안 되겠죠. 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런 건 없죠. 없는데 어떻게 2개를 뽑습니까? 그래서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NCn-R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리고 n에서 n-1 뺀 거를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여기는 n-r 팩토리얼이고, 여기를 계산하면 r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거는 ncr과 똑같죠.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cn-r은 ncr과 똑같다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됐죠? 가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나 부분은 여기 r 팩토리얼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플룻 연주자 5명, 바이올린 연주자 6명이 있는데요. 플룻 연주자 3명을 뽑고요.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뽑습니다. 플룻 연주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뽑으면 되죠. 뽑고 난 결과가 똑같으면 뽑고 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엔드 개념이니까 곱하기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6 곱하기 5, 2 곱하기 1입니다. 약분하고요. 10 곱하기 15 해서 150개 이렇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만 적고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10명 중에서 5명의 위원을 뽑을 때 A, B, C는 모두 선출되지 않는답니다. A, B, C는 선출되지 않으니까 살짝 불러서 야, 너희들은 집에 가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놈은 7명이죠.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니까 7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7 컨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 알겠죠? NCR은 NCn-R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됐죠?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명의 어린이가 있고요. 4명의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4명을 구무보트에 탑승을 시킬 건데요. 적어도 1명씩 포함하래요.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하래요. 그러면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있는데 안전요원 3명의 어린이 1명, 안전요원 2명의 어린이 2명, 안전요원 1명의 어린이 3명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요원 4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어린이 5명 중에서 1명을 뽑고 그리고 안전요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어린이 5명 중에서 2명 뽑고 안전요원 4명 중에서 1명 뽑고 어린이 5명 중에서 2명 뽑고 엔드 개념이니까 이거 또는 이거니까 합의 법칙이겠죠. 더하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곱의 법칙이니까 엔드 개념이니까 곱하기 들어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안전요원이든 어린이든 생각하지 말고 9명 중에서 4명을 우선 다 뽑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만 4명 뽑는 경우 있죠. 어린이 5명 중에서 4명만 뽑는 경우, 요 경우를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요원만 뽑히는 경우가 있죠. 안전요원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수를 빼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린이만 4명 뽑는 거 빼고요. 안전요원만 4명 뽑는 걸 빼면 그러면 적어도 1명씩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해보겠습니다. 실내에 5개, 야외에 4개가 있고요.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실내 공원 기구 중 3개, 야외 공원 중 2개를 골라서 타는 경우 실내에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뽑으면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자, 타는 순서를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뽑아놨죠. 그러면 우선 실내 3개랑 야외 2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를 이제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 5개 선택한 것들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죠. 순서를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에 OPO를 곱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뽑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선택하자. 순서를 결정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X 값이 작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도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력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가 있죠. 이 10개 중에서 정의역이 4개니까 4개를 뽑기만 뽑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의역은 1, 2, 3, 4가 있고요. 공력은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요, 이 10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뽑아요. 그 뽑은 것들을 제가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3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5를 뽑았고, 그 다음에 10을 뽑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10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뽑으면 요 로직이 있죠. X 값이 작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작다라는 로직에 의해서 뽑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건 1이 가져가고요. 뽑힌 것 중에서 제일 큰 건 4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뽑힌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건 2가 가져가고요. 세 번째로 작은 건 3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뽑아 놓으면 알아서 뽑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가져가고 제일 큰 거 가져가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알아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뽑아 놓으면 알아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요 로직에 의해서 X 값이 작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작다라는 로직에 의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뽑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C4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평면이 있는 8개의 점에서 세 점을 한 직선이 있지 않고요. 직선의 개수를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점이 5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뽑고요. 얘를 뽑고 선분을 그어요. 그거랑 얘를 뽑고요. 얘를 뽑고 선분을 그어요. 이거랑 뽑은 결과가 순서는 다르지만 뽑은 결과는 직선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걸 먼저 뽑든지 간에 직선을 그어버리면 결국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선을 만들려면 점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8개 있는 점 중에서 2개를 뽑기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모든 직선의 개수가 나오고요. 8, 7, 2, 1이니까 28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요. 삼각형의 개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점은 8개가 있고요. 우선은 아무 생각 없이 삼각형을 그리려면 8개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되겠네? 이 점, 이 점, 이 점 뽑아서 연결하면 이런 삼각형이 될 거고 얘 뽑으면 이런 삼각형이 될 거고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으면 이런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8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일직선상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개를 만약에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은 뭐 이런 평행사변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자, 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가로줄은 얘랑 얘랑 선택이 돼야 되고 세로줄은 얘랑 얘랑 선택이 돼야 되겠죠. 가로줄 얘랑 얘랑 선택되고 세로줄 이렇게 선택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세로줄을 얘 둘이를 선택했고요. 가로줄은 이렇게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가로줄 2개 뽑고 세로줄 2개 뽑아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줄 5개 중에서 2개를 결정하고 세로줄 하나, 둘, 3개 중에서 2개를 결정해서 뽑아 놓으면 알아서 평행사변형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평행사변형은 가로줄을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은 결과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로줄 5개 중에서 2개 뽑고 세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연결시키면 그때마다 각각이 다른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개의 똑같은 주머니 2개가 있는데요.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닫는 경우 수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개념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를 2개로 나누어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2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C, D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A, B를 뽑고 먼저 A, B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4개 중에서 C, D를 그 다음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2개 E, F를 뽑았어요. 또요, 6개가 있는 데서 내가 A, B를 먼저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C, D, E, F 4개가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E, F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C, D 2개를 뽑았어요. 다시요. A, B, C, D가 있는데 C, D를 먼저 2개를 뽑았고요. 6개 중에서 2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4개 중에서 A, B를 2개 뽑았고요. 남아있는 E, F를 뽑았어요. 다시요. 6개 중에서 C, D를 먼저 뽑았고요. 그 다음에 E, F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A, B를 뽑았어요. A, B, C, D 6개 중에서 E, F 뽑았고요. A, B 뽑았고 C, D를 뽑았어요. 또 E, F 뽑고 A, B 뽑고 E, F를 뽑고 그 다음에 C, D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A, B를 뽑았어요. 자, 뽑을 때는 순서가 다 달랐죠. 뽑을 때는 다 순서가 달랐지만 뽑고 난 결과는 동일하죠. A, B 하나, C, D 하나, E, F 하나. 이 모든 6개가 다 똑같은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요, 여기서요,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남아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남아있는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해서 끝난다면, 이렇게 결과가 똑같은 6개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더블 카운팅 한 거죠. 아니요, 6배 카운팅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한 가지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p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3p 3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AB와 CD와 EF를 AB와 CD와 EF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요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3p 3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6개가 되는 걸 다, 이 6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계적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순서가 뽑는 경우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그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뽑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그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잠깐 끊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A, B, C, D, E, F 배열한 그 경우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6개의 똑같은 동전을 2개의 빈 주머니로 나누어 담는데요. 그러면 한 곳에는 5개 담고 다른 하나는 1개 담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4개를 담고 다른 하나는 2개를 담을 수 있고요. 3개, 3개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4개, 그 다음에 1개, 5개도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한쪽에 5개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 1개 들어간 거랑 한쪽에 1개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 5개 들어간 거는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주머니가 만약에 달랐다면 큰 주머니에 5개, 작은 주머니에 하나 들어간 거랑 큰 주머니에 하나 들어가고 작은 주머니에 5개 들어간 건 다르겠지만 주머니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5개, 1개로 나눠진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 2개나 2개, 4개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 1개로 나누거나 4개, 2개로 나누거나 3개, 3개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힘든 건 3개, 3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6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남아있는 3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곱하기 2p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똑같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전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동전이 있는데요. 내가 1번, 2번, 3번을 뽑아서 여기에 담았어요.
남아있는 4번, 5번, 6번을 여기에 담았어요. 이 경우랑 빈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6개 중에서 4번, 5번, 6번을 먼저 뽑아서 여기에 담고요.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뒤에 뽑아서 여기에 담았어요. 하지만 이 결과랑 이 결과는 동일하죠. 서로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그만큼 나눠줘라.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어볼게요. 서로 똑같은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두 군데다가 나눈다고 했으니 5개 1개로 나누거나 4개 2개로 나누거나 3개 3개로 나눠야 됩니다. 5개 1개로 나눈 경우는 자 6개 중에서 5개 뽑아서 한 주머니 넣고요. 남아있는 1개 중에서 1개를 뽑아서 다른 주머니 넣고요. 또 4개 2개는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주머니 넣고 남아있는 2개 중에서 2개 다 뽑아서 다른 주머니에 넣고 다음에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한 주머니에 넣고 다음에 남아있는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다른 주머니에 넣는데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2p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더해야 되겠죠. 계산해서 다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2개, 1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어 3명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요. 자, 우선 세 묶음으로 먼저 나눌게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한 묶음 했고요. 남아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또 다른 한 묶음 했고요. 남아있는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또 다른 한 묶음을 했어요. 근데 여기 2개 똑같죠? 그래서 2p 2분의 1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2p 2분의 1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세 묶음으로 나누었어요. 이 세 묶음 나눈 거를 3명의 학생에게 배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명한테 뿌려야 됩니다. 곱하기 3p3까지 들어가면 3명에게 배분해주는 것까지 완성됩니다. 됐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대진표 작성인데요. 제일 먼저 예선전 치르는 아이들 이렇게 먼저 잘라서요. 2명, 3명으로 쪼개야 되겠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야 너희끼리 예선해. 남아있는 3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야 너희들끼리 예선해. 여기까지 됐죠? 여기 제일 큰 예선전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요 3명 중에서 1명은 부전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야 너는 부전승해. 그래서 다른 팀이 이겨서 올라오면 걔랑 붙어 해서 부전승한 아이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밑에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먼저 예선전을 이렇게 치릅니다.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예선전 치르고 남아있는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4명 똑같죠? 그래서 2p 2분의 1로 곱해줘야 됩니다. 2p 2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예선전 됐고요. 이제 4명 중에서 다시 2명 뽑고 다시 2명을 뽑아서 2명으로 쪼개야 됩니다. 다시 2p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 알겠죠? 숫자가 똑같으니까요. 이쪽도 마찬가지, 오른편도 마찬가지 곱하기 4c 곱하기 2c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p 2분의 1로 쪼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 예선, 가운데 예선 이렇게 4개를 다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